안녕하세요. 송리산 케미티입니다. 자, 주말이 다 지나갔고 내일 새로운 시장이 또 열리게 될 텐데요. 내일 시장에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 미리 맞출 수는 없지만 주말에 들어왔던 뉴스 이런 걸 살펴보고 이런 종목들이 좀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걸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항상 뭐 이런 게 맞진 않겠지만 그래도 세계가 흘러가는 걸 좀 봐야 되겠죠. 예전에 주식하기 전에는 우리 동네 물가만 걱정을 하면 됐는데 언제부턴가 주식을 하면 세계적인 정세라든가 갑자기 다른 나라 대통령이 뭐 하나 궁금하나 이런 상황까지 돼 있습니다. 지금 사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안 좋죠. 거기 나토도 있고 미국도 있고 전체적으로 경제 흐름이 이 경제 흐름보다는 좀 전쟁이 나진 않겠지만 어쨌거나 굉장히 좀 불안불안한 국제 정세죠. 이런 전쟁 불안감으로 유럽 가스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가고 있죠. 1월 달부터 올해 1월 달부터 계속 우상향하다가 이렇게 한 10월 11월 달 좀 떨어졌는데 다시 한번 130유로까지 가는 굉장히 큰 급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독일에서 러시아의 가스관을 좀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이 전쟁 이슈로 인한 좀 더 압박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더한 거고, 한번 하락을 했었죠. 아까 막 화살표에서 보여드린 대로. 그렇지만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럽 천연가스 가격의 기준이 되는 네덜란드 TTF 거래소의 천연가스 내년 1월 인도분 선물 가격이 14일 전일 대비 10.6% 급등한 메가와트당 137.유로를 기록했는데, 지난 10월 5일 날 기록한 사상 최고치를 116.5유로를 넘어섰습니다. 유럽 천연가스 가격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0월 국영가스 기업 가스프롬 이제 여기에 천연가스 공급을 늘리라고 하면서 약간 떨어졌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다시 한번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측 경기대 군사를 늘리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긴장감이 고조되고 불안해지면서 가스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우려가 이제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사실 시장에서 약간 리스크죠. 미국과 EU, 이 러시아에 경고를 보내고 있고, 근데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 동부내전 지역 인근의 군사력을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쉽게 잠깐 이 정치 얘기 한번 해보면, 러시아가 계속 나토에 동진하고 있죠. 계속 이 발트 삼국을 비롯해서 우크라이나까지 하나하나 동진을 하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굉장히 불만이 큰 건데, 리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독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노르트 스트림 2 가스관의 가동을 중단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죠. 이 노르트 스트림 2가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가스관인데 지난 9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독일은 이 노르트 스트림 2의 가동을 아직 승인하지 않고 있죠. 이것도 이제 러시아에도 불만을 갖고 있고, 아날레나 베어보코 독일 외교부 장관이 지난 13일 우크라이나에서 긴장이 높아지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노르트 스트림 2는 가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자꾸 우크라이나에 군대 집결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면 저걸 승인을 안 내주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만큼 러시아의 이 군사행동은 상당히 시장에 리스크가 있어요. 에너지 가격이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라는 얘기가 있고, 설사 안정이 된다 해도 가스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유럽의 천연가스 대란에 우리 아시아도 좀 불안하죠. 자, 일본의 니온게이즈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 LNG 스팟 이 가격이 지난 17일 기준 100만 BTU당 44.35달러를 기록했다고 그래요. 1년 전에 4배 수준.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4배 가까운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바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라서 이루어진 상황이 됩니다. 이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세가 좀 안정이 돼도 역시나 공급 불안을 조기 해소하기 어렵다고 얘기했고, 특히 지금 겨울철이 가장 지금 성수기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 같아 아시아 LNG 가격 변동에서 고가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발전연료에 사용된 LNG의 상승을 받아서 가정 전기요금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이 한국 도시가스공사도 만만치 않죠. 미수금, 미납금도 꽤 많지만 내년 1월 가정용 도시가스요금을 10%대로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최근에 원가 급등 추세로 현재 비용 압박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내년 1월 1일부터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민수용 도시가스요금을 10% 내 인상하는 방향으로 내부 협의를 진행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상장기업이죠. 자, 이 제1번 가스공사 사장도 10월 15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도시가스요금 동결 방침에 대한 질의에 따라서 작년 7월 이후 현재까지 민수용에 대해 이 연료비 연동이 안 되는 사이에 국제 LNG 가격과 원유 가격, 스팟 가격이 모두 상승했으므로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고 얘기했고, 물가 당국의 고충도 이해는 하지만 저희가 상장 기업인 만큼 원가 부담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의 요금 인상을 허용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스에 대한 이 가격을 못 올리다 보니까 정부에서 못 올리게 하면 그만큼 이제 자기들도 상장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한가국 상장 여기 나와 있죠. 지금 주가가 38,950원인데 우리도 타격이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려고 하기는 하고 있는데
좀 쉽지는 않죠. 당분간 아무리 좀 겨냥을 한다 하더라도 가스가 계속 올라갈 걸로 보이고, 이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전도를 줄이기 위해서 약간 다른 조치를 취했는데, 이 파이널리즘 따위에 따르면 유럽연합 행정국격인 집행위원회가 탄소 배출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 2049년에 비EU 국가들과 천연가스 장기 계약을 금지하는, 그러니까 비EU 국가들하고 천연가스 장기 계약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거 러시아죠. 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러시아를 겨냥한 게 됩니다. 러시아가 주 수입원이기다, 저 가스가. 근데 어쨌거나 러시아에서 저렇게 에너지 대국인 러시아에서 가스가 공급이 안 되면 실제로 천연가스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갈 때 또는 가스 가격이 올라갈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나눠 놓고 있어요. SLH화학, GSE, 대성에너지, 포스코 인터내셔널, LX 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 넥스트비티, GS글로벌, 중앙에너비스를 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장주로 잘 움직이는 게 GS이고, 역시 9%대 금요일에 올라갔죠. 이제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미리에서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이 두 달간 가스 가격이 상당히 조정받으면서 같이 조정받았다가 다시 이런 위기가 오면서 크게 이제 상승해주고 있고, 단기 테마를 탈 수 있습니다. 주봉에서도 지켜줘야 될 자리 이슈를 잘 지켜주고 좀 턴해주고 있죠. 물론 주식은 이제 깨지 않아야 될 게 위험하긴 하지만 일봉에서 이렇게 급등해줬습니다. 따라서 이 친구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5일선과 10일선 같은 걸 이탈하지 않으면 한두 번 더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이 돼 있고, SH에너지 화학 같은 경우도 거의 대바닥에 와 있죠. 이렇게 대바닥 와 있기 때문에 저런 가스 가격 어떤 상황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예전에도 가스 가격도 관련이 잘 움직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가스 가격이 좀 안정화되는구나 싶어서 많이 밀렸다가 다시 이러한 리스크가 터지면서 또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이 대성에너지도 사실 상당히 잘 움직이고 2등주죠. GSE가 대장주고. 자, 월봉에서 보면 역시나 똑같이 가스가 안정화하다가 크게 이제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봉에서도 저번 주 오후선을 틀어줌으로 해서 한두 번 가스 가격 이슈로 이제 급등할 수는 있어요. 물론 이 전에 많은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됐다 떨어졌다 올라가는 거라, 뭐 중장기죠.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사실은 힘들죠. 3,000원 하던 주가 꽤 올랐을 때 장기 투자하기보다는 단기 단타 테마성으로다가 약간 접근하는 게 GSE나 대성에너지는 좀 맞고, SNH화학 같은 경우 월봉 선체 이치가 낮아서 지금에서야 나도 뭐 예전에 바닥권이기 때문에 주가가 더 이상 크게 밀리지 않을 확률이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들도 월봉에서 보면 이 잘 지켜주는 20개월짜리 같은 걸 지켜주고 돌아나가기 때문에 역시나 다시 한번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고, 일부봉에서는 이렇게 추세를 틀어서 우상향으로 가고 있죠. 한두 번 또 급등할 상황이 와 있고, LX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들도 역시나 월봉에서 지켜줄 자리 지켜주고, 주봉이나 일봉 같은 데서도 이 주가가 추세를 틀어서 부드럽게 돌아가는 이런 모습에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이제 대표적으로 가스 가격 올라가는 추세를 보긴 하는데, 사실 이 공사기 때문에 주가가 쉽게 이렇게 막 크게 반등하거나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정부에서 동결시키거나 그러버리면 또 순간 또 떨어지기도 하고, 좀 어쨌거나 추세는 좀 돌려놓는 편이고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에 있습니다. 넥스트비티 같은 종목도 월봉에서 거의 대바닥권에 있죠. 이게 코로나 사태 때 있던 가격으로 회귀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돌아나갈 확률이 더 크고, 주봉에서는 이제 이 중기 추세를 못 돌려놨기 때문에 사실 아직은 뭐 하향 중이거든요. 만약에 이 월요일 같은 날, 내일 같은 날 21선 자리 같은 데 강하게 뚫고 나가면 한번 매수해 볼 만한 위치에 있기도 하고, GS글로벌의 주가도 마찬가지로 월봉에서 대바닥 짚고 돌아나가고 있죠. 꽤 오랫동안 밀렸고 우리나라 지수가 좀 불안하면서 떨어졌다가 다시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자, 주봉에서도 이제 이쁘게 추세를 좀 턴을 올려는 이런 모습이 있고, 일봉에서도 이렇게 21선까지 회복해졌기 때문에 GS글로벌 같은 경우가 오히려 좀 관심권에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 중앙에너비스도 마찬가지로 월봉에서 보면 예전에 가스 가격 잘 올랐다 크게 이제 떨어졌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분위기인데 전저점들 깨면 굉장히 위험한 거니까 조심해야 되고, 아직 추세를 완벽하게 돌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순간 급등하면 이전 저항선들도 맞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순간 급등하게 되면 단기 단타로 딱 차익 실현하고 나오는 게, 너무 중장기 투자보다는 그렇게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이상 이번 영상에서는 에너지 관련주들의 흐름에 관해서 살펴보고 어떤 종목들이 좀 매수할 만한 타점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